저는 지금 새벽 4시 편의점 야간 알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52살. 이 나이에 하루 4시간도 못 자면서 3개의 알바를 뛰고 있죠. 10개월 전만 해도 저는 평범한 전업주부였습니다. 남편은 대기업 부장으로 퇴직했고 퇴직금 3억에 우리가 모은 돈까지 합치면 5억 정도 됐어요. 노후 준비 완벽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 제 통장 잔고는 23만 원. 그리고 남편은 6개월째 연락이 두절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들어보시겠어요? 남편 김태수는 35년간 성실하게 회사를 다녔어요. 승진도 빠른 편이었고 동료들 사이에서도 신뢰받는 사람이었죠. 우리는 결혼 27년 차. 딸 하나는 이미 결혼해서 독립했고 이제 우리 둘만의 시간을 보낼 차례였어요. 퇴직 한 달 전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이제 우리 좀 여유롭게 살자. 퇴직금 나오면 시골에 작은 집 하나 사서 텃밭도 가꾸고 가끔 여행도 다니면서 살면 어때? 저는 그 말이 좋았어요. 평생 쉴 새 없이 일만 한 남편이니까 이제 좀 쉬었으면 했거든요. 퇴직금이 나왔어요. 정확히 3억 2천만 원. 여기에 우리가 모아둔 적금, 보험 만기금까지 합치니까 5억이 조금 넘었죠. 남편은 이 돈을 전부 자기 명의 계좌로 모았어요. 재테크를 좀 해보겠다면서요. 저는 별 의심 없이 그러라고 했어요. 27년 동안 한 번도 저를 속인 적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건 퇴직 후 3개월이 지나도 남편이 집을 알아보지 않는 거예요. 여보, 시골 집은 언제 알아볼 거야? 아, 그게 좋은 매물이 없네. 조금만 더 기다려봐. 그렇게 말하면서 남편은 매일같이 외출했어요. 아침 9시면 나가서 저녁 8시, 9시에나 들어왔죠. 어디 가냐고 물으면 친구 만난다, 운동한다, 도서관 간다. 이런 식으로 얼버무렸어요. 이상했어요. 퇴직 전에는 친구도 거의 안 만났던 사람이 갑자기 매일 나가는 게. 그러던 어느 날 남편 재킷 주머니에서 명함이 나왔어요. 프리미엄 커피 프랜차이즈 본부 마이너스 가맹점 모집 중. 순간 심장이 철렁했어요. 저는 바로 남편을 추궁했죠. 이게 뭐예요? 당신 혹시 창업 생각하는 거예요?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야, 그냥 지나가다 받은 거야. 관심 없어. 하지만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어요. 불안한 마음에 며칠 뒤 남편 몰래 뒤를 따라가 봤습니다. 남편은 강남의 한 상가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30분 뒤 웃으면서 나왔죠.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집에 돌아와서 남편 서류 가방을 뒤졌어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서. 계약금 1억 원. 이미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화가 나면서 동시에 무서웠죠. 남편이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계약서를 내밀었어요. 이게 뭐예요? 당신,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1억을 쓴 거예요? 남편은 미안한 표정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당당했죠. 여보, 들어봐. 이거 완전 대박이야. 요즘 커피 시장이 얼마나 크다고. 이 프랜차이즈는 수익률이 보장되어 있어. 본부에서 직접 관리해주고 6개월만 지나면 월 500만 원은 순수익으로 들어온다니까. 그걸 왜 나한테 말을 안 해요? 우리 돈이잖아요. 말하면 당신 반대할 것 뻔하잖아. 어차피 내가 번 돈인데 내가 불리면 안 돼. 그 순간 남편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35년을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만 살다가 퇴직한 사람. 뭔가 자기 사업을 해보고 싶었나 봐요. 그런데 그 욕심을 저와 나누지 않았어요. 저는 울면서 말했죠. 당신, 장사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프랜차이즈는 본부만 돈 벌고 가맹점은 망하는 게 태반이에요. 제발 계약 취소해요. 벌써 계약금 넣었어. 취소하면 위약금 내야 돼. 그냥 한번 믿어봐. 내가 언제 우리 가족 굶긴 적 있어?
그렇게 남편은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한 달 뒤 남편은 추가로 2억을 더 썼어요. 인테리어, 집기, 초기 재료비. 온갖 명목으로요. 본부에서 이 정도는 투자해야 한다고 했어. 제대로 하려면 돈을 들여야지. 지금 우리 돈 3억이 들어간 거예요. 남은 돈은 2억밖에 없어요. 걱정 마. 금방 뽑아. 매장이 오픈했어요. 위치는 신도시 상가 1층. 남편은 매일 아침 6시에 나가서 밤 10시에 들어왔어요. 처음 보는 열정이었죠. 그런데 손님이 없었어요. 주변에 카페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스타벅스, 이디야, 개인 카페까지. 경쟁이 상상 이상이었죠. 하루 매출이 10만 원도 안 나오는 날이 많았어요. 남편은 점점 초조해졌어요. 본부에서는 무조건 잘 될 거라고 했는데. 왜 이래? 당신한테 말했잖아요. 이런 거 쉽지 않다고. 시끄러워. 당신이 뭘 알아? 조금만 기다리면 손님 늘어난다니까. 남편이 처음으로 저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3개월이 지났어요. 매출은 여전히 바닥. 남편은 이번엔 마케팅을 해야 한다며 또 돈을 쏟아부었어요. 전단지, SNS 광고, 할인 이벤트. 남은 돈이 1억 5천이 됐어요. 그리고 6개월째.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말했어요. 여보, 대출 좀 받아야 될 것 같아. 뭐라고요? 운영자금이 부족해. 직원도 1명 더 뽑아야 하고 재료비도 밀렸어. 은행에서 1억만 빌리면 돼. 미쳤어요? 지금 5억 중에 4억을 쓰고 또 빚을 진다고요? 이러다 문 닫으면 지금까지 쓴 돈 다 날아가.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제발. 남편이 무릎을 꿇었어요. 저는 결국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줬어요. 1억 5천만 원. 이게 제 인생 최악의 선택이었어요. 그 돈도 3개월 만에 바닥났어요. 매장 적자는 계속 쌓였고 결국 1년 만에 문을 닫았어요. 정리하고 나니까 남은 건 빚. 은행 대출 1억 5천에 본부 미지급금 5천만 원, 재료업체 외상 3천만 원. 총 2억 3천만 원의 빚. 그리고 우리 돈 5억은 전부 사라졌어요. 남편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매일 술만 마시고 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지도 않았죠. 당신 잘못이에요. 내가 그렇게 말렸잖아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이제 어떡해? 모르겠어요.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달 뒤 남편이 사라졌어요.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보니 남편이 없었어요. 옷도 신발도 휴대폰도 다 가져갔죠. 책상 위에 메모 하나만 남겨두고. 미안해. 나 때문에 이렇게 됐어. 내가 책임질게. 조금만 기다려. 전화를 했어요. 꺼져 있었죠. 지인들한테 연락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경찰에 신고했어요. 성인 가출은 범죄가 아니라며 찾아줄 수 없다고 했죠. 저는 혼자 남았어요. 2억 3천만 원의 빚과 함께. 채권자들이 매일 전화를 했어요. 언제 갚으실 건가요? 남편 찾으면 갚겠습니다. 담보로 잡힌 집, 곧 경매 넘어갑니다. 집마저 잃을 위기였어요. 저는 살기 위해 일을 시작했어요. 낮에는 식당 주방 보조, 저녁에는 마트 계산원, 밤에는 편의점 알바. 하루에 16시간씩 일했어요. 52살. 35년간 전업주부로만 살았던 제가 처음으로 돈을 벌기 시작한 거예요. 힘들었어요.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들었죠. 손님들이 반말하고 욕하고 함부로 대할 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지? 하지만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빚을 갚아야 했으니까요. 한 달에 300만 원을 벌었어요. 여기서 월세 50만 원 빼고 생활비 최소한으로 쓰면 200만 원 남았죠. 2억 3천만 원.
200만 원씩 갚으면 96개월. 8년. 60살이 돼야 빚을 다 갚을 수 있었어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처음 한 달은 정말 지옥이었어요. 식당 주방에서는 설거지와 식재료 손질을 했는데 물이 너무 차가워서 손이 트고 갈라졌어요. 핸드크림을 발라도 소용없었죠. 주방장은 중년 남자였는데 제가 조금만 실수해도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아줌마, 그것도 제대로 못해? 양파채 썰기가 뭐가 어려워. 저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어요. 죄송합니다. 다음엔 잘할게요. 집에 돌아오면 온몸이 쑤셨어요. 서서 일하니까 다리가 퉁퉁 붓고 허리도 아팠죠. 하지만 쉴 수가 없었어요. 저녁 7시부터는 마트에 가야 했으니까요. 마트 계산원 일은 또 다른 종류의 힘듦이었어요. 손님들 중에는 친절한 분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저를 그냥 기계처럼 대했어요. 인사해도 대답 안 하고 물건 던지듯이 계산대에 올려놓고 카드 던지고. 어느 날은 한 젊은 여자가 계산이 느리다며 저한테 핀잔을 줬어요. 아줌마, 일 좀 빨리빨리 하세요. 바쁘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그 순간 제 딸 생각이 났어요. 딸도 저 정도 나이인데. 저 여자의 엄마도 어딘가에서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밤 10시 마트 일이 끝나면 편의점으로 갔어요. 편의점 야간 알바는 외로웠어요. 새벽 시간대엔 손님이 거의 없어서 혼자 매장을 지키면서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남편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 아닐까? 가끔 취객들이 들어와서 시비를 걸기도 했어요. 아줌마, 이거 담배 한 갑만 더 주면 안 돼? 죄송하지만 그건 안 됩니다. 에이, 야박하게. 하나쯤이야. 정말 죄송합니다. 그 사람이 가고 나면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울었어요. 이게 사람 사는 건가? 3개월이 지났을 때 몸이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침 일어나려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너무 피곤해서 눈도 뜨기 힘들었죠. 그래도 일어나야 했어요. 오늘 하루를 쉬면 10만 원이 날아가니까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저는 다시 일터로 향했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김태수 씨 부인 되시죠? 누구세요? 저는 인천병원 사회복지사입니다. 남편분께서 현재 저희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지금 어떤 상태예요? 교통사고로 입원하셨는데. 직접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당장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중환자실. 남편은 온몸에 깁스를 하고 누워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다리 3군데 골절, 갈비뼈 골절, 내장 파열. 수술은 했는데 회복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도로에 쓰러져 있다가 차에 치이셨대요. 술 때문에. 남편은 저를 보고 울었어요. 미안해. 나 때문에. 다 망했어. 당신 그동안 어디 있었어요? 공사판. 막노동. 했어. 돈 벌어서. 갚으려고. 남편은 6개월간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었대요. 하루 10만 원씩 받아서 빚을 갚으려고요. 그런데 견디기 힘들어서 매일 술을 마셨고 결국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모았어요? 800만 원. 6개월 동안 800만 원.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허무한 웃음. 당신 그렇게 도망가지 말고 나한테 얘기했으면 됐잖아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은 계속 울기만 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화가 나는 동시에 불쌍하기도 했어요. 이 사람도 피해자예요. 프랜차이즈 본부한테 속은 거죠.
그리고 자기 욕심에 눈이 멀어서 가족을 망친 거고요. 하지만 이제 와서 뭐가 중요해요. 저는 남편 손을 잡았어요. 이제 그만 혼자 짊어지려고 하지 마요. 우리 같이 해요. 남편은 제 손을 꽉 쥐었어요. 남편은 3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았어요. 병원비만 700만 원이 나왔죠. 다행히 보험이 있어서 일부는 돌려받았지만 그래도 300만 원은 제가 내야 했어요. 제가 1달 반 동안 번 돈이 통째로 날아간 거예요. 퇴원 후에도 남편은 거동이 불편해서 일을 할 수 없었죠. 목발을 짚고 겨우 걸어 다닐 정도였어요. 결국 저 혼자서 돈을 벌어야 했어요. 딸한테 연락이 왔어요. 엄마 아빠가 많이 아프시다며? 내가 돈 좀 보내줄까? 아니야. 괜찮아. 우리가 알아서 할게. 엄마, 무리하지 마.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너도 애기 키우느라 힘들잖아. 신경 쓰지 마. 딸한테까지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더 악착같이 일했어요. 새벽 4시부터 밤 12시까지. 잠은 하루 3시간. 몸은 망가져갔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남편은 집에서 쉬면서 천천히 회복했어요. 어느 날 제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밥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간단한 찌개와 반찬들. 남편이 목발을 짚고 부엌에 서 있었어요. 당신, 이거? 미안해서라도 이 정도는 해야지. 당신이 얼마나 힘든데. 저는 그 순간 울음이 터졌어요. 27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이 밥을 해준 건 처음이었어요. 고마워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리는 한참을 울었어요. 1년이 지났어요. 빚은 이제 2억이 남았어요. 2,400만 원을 갚았죠. 남편은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조금씩 몸이 좋아졌어요. 목발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됐죠. 그리고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나도 이제 뭐라도 해야겠어. 당신만 고생시킬 순 없잖아. 당신은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잖아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볼게. 남편은 인터넷을 뒤지면서 재택 부업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데이터 입력, 설문조사, 상품 리뷰 작성 같은 소소한 일들을 하기 시작했죠.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벌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남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여보, 나 온라인으로 물건 팔아볼까 해. 무슨 물건? 중고 물품. 우리 집에 안 쓰는 것들 많잖아. 그리고 근처 벼룩시장에서 싸게 사서 온라인으로 파는 거야. 그게 될까? 해봐야 알지. 안 되면 말고. 남편은 집안을 뒤져서 안 쓰는 물건들을 정리했어요. 책, 그릇, 옷, 가전제품. 온갖 것들을요. 그리고 중고나라, 번개장터 같은 곳에 올렸죠. 놀랍게도 물건들이 팔리기 시작했어요. 첫 달에 30만 원, 다음 달에 50만 원, 그 다음 달에 80만 원. 남편은 점점 요령이 생겼어요. 어떤 물건이 잘 팔리는지, 어떻게 사진을 찍어야 하는지, 어떻게 설명을 써야 하는지. 남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활기가 돌았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조금씩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이제 한 달에 450만 원 정도를 벌게 됐어요. 제가 300만 원, 남편이 12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생활비를 최소한으로 쓰고 나면 한 달에 350만 원 정도를 빚 갚는 데 쓸 수 있었죠. 어느 날 남편이 저한테 편지를 줬어요. 펼쳐보니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당신한테 받은 사랑, 평생 갚을게. 미안하고 고마워. 남은 인생, 당신한테 잘할게. 저는 울었어요. 원망도 했고 증오도 했지만 결국 남은 건 사랑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사건이 일어난 지 2년이 지났어요. 빚은 1억 3천만 원 남았어요. 1억을 갚은 거죠. 저는 여전히 3개의 알바를 뛰고 있지만 이제는 조금 익숙해졌어요. 식당 주방장도 이제는 저한테 친절해요. 제가 열심히 일하는 걸 인정해줬거든요. 아줌마,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이거 반찬 좀 싸가세요. 감사합니다. 마트 손님들 중에도 저를 알아보고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분들이 생겼어요. 아줌마, 오늘도 여기서 일하시네요? 항상 열심히 하시는 거 보기 좋아요. 그런 말 한마디가 정말 큰 힘이 됐어요. 편의점에서도 이제는 단골 손님들이 생겼어요. 새벽에 출근하시는 분들, 야간 근무 마치고 들르시는 분들. 아줌마, 오늘도 화이팅! 고맙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세상에는 나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힘들 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그리고 남편의 온라인 사업도 점점 커졌어요. 이제는 중고 물품뿐만 아니라 직접 중국에서 물건을 소량으로 수입해서 파는 것도 시작했어요.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버는 달도 있었죠. 여보, 이번 달엔 220만 원 벌었어. 대단해요, 당신.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나도 할 수 있었어. 늦었지만 그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며칠 전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남편이 운영하던 온라인 쇼핑몰에 대량 주문이 들어온 거예요. 한 회사에서 직원 선물용으로 300개를 주문한 거죠. 여보, 이거 봐. 900만 원짜리 주문이야. 진짜요? 응. 마진 빼도 순수익이 400만 원은 될 거야. 남편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어요.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400만 원. 제가 한 달 반 동안 벌어야 하는 돈을 남편이 한 번에 번 거예요. 당신, 정말 대단해요. 이제 좀 보이는 것 같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남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2년 전 카페 사업으로 망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이번엔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접근하고 있었어요. 여보, 나 생각이 있는데. 뭔데요? 1년 뒤쯤. 작은 사무실 하나 얻어서 제대로 해볼까 해. 물론 당신이랑 상의해서. 과거의 남편 같았으면 혼자 결정하고 실행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얼마나 필요한데요? 보증금 1천만 원 정도. 근처 상가에 작은 곳 있더라고. 거기서 물건 보관하고 포장하고 하면 훨씬 효율적일 것 같아. 1천만 원이면 2개월 반이면 모을 수 있겠네요. 응. 그리고 사무실 얻으면 나는 거기서 전업으로 일하고 당신은 알바 하나 정도는 줄여도 될 것 같아. 내가 더 벌 자신 있거든. 저는 고민했어요. 또 실패하면 어쩌지? 하지만 남편의 눈빛을 보니까 믿어보고 싶었어요. 좋아요. 해봐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뭔데? 모든 거 투명하게 공유해요. 수입, 지출, 전부. 그리고 큰 결정은 항상 둘이 같이 해요. 당연하지. 약속할게.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이번엔 절대 실수 안 해. 그리고 정말로 3개월 뒤 남편은 작은 사무실을 얻었어요. 15평 정도 되는 소형 사무실. 월세 50만 원. 거기서 남편은 본격적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한 달은 200만 원, 다음 달은 280만 원, 그 다음 달은 350만 원. 매출이 점점 올라갔어요. 그리고 6개월 뒤 남편은 한 달에 500만 원을 벌기 시작했어요. 저는 식당 알바를 그만뒀어요. 이제는 마트와 편의점 2개만 하면 됐죠. 하루 일하는 시간이 16시간에서 10시간으로 줄었어요. 처음으로 여유가 생겼어요. 저녁에 집에 와서 남편이랑 밥을 먹고 TV도 보고 대화도 하고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오늘도 저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마트로 갑니다. 예전보다는 훨씬 여유로워진 일상이에요. 아침에 남편이랑 같이 커피 마시고 간단히 아침 먹고 출근해요. 남편은 사무실로 가고 저는 마트로 가죠. 오후 3시에 일이 끝나면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준비해요.
남편이 7시쯤 돌아오면 같이 저녁 먹고 산책도 하고 집에서 영화도 봐요. 평범한 일상. 3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상이에요. 그리고 10개월 뒤면 우리는 완전히 자유로워져요. 빚에서 해방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진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늦었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아직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남편과 저, 우리 둘이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인생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만약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절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에는 당신과 비슷한 상황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결국 이겨내요. 저처럼요. 힘들어도 아파도 그래도 살아가세요. 오늘 하루만 버티세요. 그리고 내일도 하루만 버티세요.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다 보면 어느새 1년이 지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뒤돌아보면 당신은 깨닫게 될 거예요. 나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저는 지금 그렇게 느껴요. 3년 전에 저를 보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때의 제가 포기하지 않았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니까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저도 했으니까요.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가보세요. 그 끝에는 반드시 희망이 있을 거예요. 저처럼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